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윤입니다. 지금 새벽 1시 반인데요. 여러분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보다 다 녹화 방송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지금 경남대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0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지금부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하죠. 1번은 항상 선사시대 문제인데요. 자, 경기도 창녕군에서 발견됐다는 거네요. 지금 보면 여기 문제 포인트는 농경과 목축이죠. 그럼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석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번부터 한 개씩 보면, 1번에 보면은 소를 이용했다. 그럼 우경이네요. 반량전, 명도전. 반량전, 명도전 나오면 이것도 철기죠. 철기 시대. 3번 빗살문이 나왔네요. 빗살문이 나오면 이제 신석기죠. 4번은 뭐냐면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 5번은 주목도끼, 구석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보면 이 귀걸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가국가. 근데 문제 포인트는 사출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출도가 나왔기 때문에 부여에 대한 문제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2월 영고, 그러면 부여. 자, 2번 볼게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하면 옥저고, 그러면 3번 소도 나왔네요. 소도 나오면은 사만. 그다음에 4번 당궁, 과함한, 당궁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동해. 그다음에 5번은 8조 나오면은 고구려. 이렇게 찍으면 된다 했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3번에 보면은 김해시가 나오고 뭐 이러네요. 3번에 보면 이제 가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난 가야를 어떻게 알았냐면 김에 나왔으니까 이건 금강 가야죠. 1번부터 볼게요. 책화 나왔네요. 책화. 이건 동해. 2번 금강에서 뭐 했다. 이거는 금강 나왔으니까. 백강 나왔네요. 백강 나오면은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뭐 욕살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욕살 나오면은 고구려 지방간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4번 봅시다. 낭랑과 외 사이에 무역을 했다 나오면 무조건 철기 찍으세요. 5번에 보면은 만장일치제라는 게 나오는데, 만장일치제 나오면은 화백회이니까, 화백회이 나오면은 이제 신라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여기까지 크게 틀려야 될 건 없었고, 가보면은 뭐 영락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삼국시대 문제인데, 삼국시대라는데 문제 전체를 보면 이게 시기 나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은 영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고구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고구려 그 광개토 대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에 보면은 계로왕이 죽었다는 거 나와있네요. 장수에서 계로왕 하면 장수왕.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왕은 누구냐?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갈 왕은 없어요. 실제로 광개토 다음에 장수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사이 시기에 들어간 거 보면 되겠죠. 1번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이건 뭐 그냥 의자왕이지. 이 시기 한참 뒤고 다 왕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5번이죠. 5번. 평양으로 천도.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면 장수왕이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남진정책을 이제 실시하죠. 남진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 당시 백제왕이 계로왕이고, 그 결과 백제 계로왕이 죽었고, 그 결과 백제 수도가 이제 그 수도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날 공주죠, 공주. 자, 5번 볼게요. 자, 5번에 보면은, 5번도 삼국시대인데요. 나는 이거 보고 풀었어요. 거칠부. 그러면 진흥왕이죠. 진흥왕 때 역사 편찬한 거니까. 근데 이때 왕이 한 거, 1번, 구서당, 신문왕. 2번,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게 바로 진흥왕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방 간의 외사정을 파견했다. 3번, 외사정 파견한 거는 문무왕. 4번 마리간이라는 걸 사용했다. 마리간은 내무랑. 5번 동시전의라는 걸 파견, 이건 지증왕.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6번에 보면은 귀국을 아련하여 일행 105명을 파견합니다. 1만리가 되고 남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 이거 보면 학생들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난 뭘 보고 풀었냐면 이거 중대성 보고 풀었는데, 나는 이거 발의 문제라고 봤는데, 난 문제 포인트가 중대성이라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발의 중앙 관제를 보면은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발의 중앙 관제를 보면은 내가 적어놓은 게 보면 정당성, 상대성, 중대성, 그 다음에 선조성, 이런 중앙 관제가 있어요. 이게 삼성이죠. 이게 삼성. 그래서 발해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난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1번은 같은 경우는 옥저 동해안에, 이거는 고구려 태조왕, 관광풍 고려 광종. 3번 오경 15부 62주, 이게 발해의 선왕이죠. 그 다음에 4번 상수리 제도를 파견했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죠, 신라. 상수리는 어느 왕인지 몰라요. 육좌평을 만들었다. 이거 백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에 보면은 뭐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뭐 건모잠과 안승 보니까 이거는 지금 삼국시대 문제 중에 통일 과정이에요. 근데 이 통일 과정인데,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통일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일의 시작은 문무왕 때부터, 태종 무열왕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태종 무열왕 때 일단 보면, 태종 무열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선덕 여왕 때부터 이 사람은 활동을 했고, 이제 진덕 여왕 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진당 여왕 때 이 사람은 집사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당 동맹을 추진하자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660년인데 멸망하는 과정에서 먼저 바로 황산벌 전투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게 660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문무왕이 되는데, 이 문무왕 같은 경우는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668년이고, 고구려 멸망이지, 엄밀히 따지면. 백제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이때 대표적으로 백강 전투가 있고, 그리고 고구려 멸망하고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 안승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서 당을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되게 되죠. 그러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정전을 지급했다. 정전을 지급한 왕은 성덕왕. 2번 이사부를 파견했다. 지증왕. 매소송에 뭘 했다. 문무왕. 4번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 5번 인재를 독서 상품가를 실시해서 원성을 샀다. 원성왕. 이렇게 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만의 족속이다.
20이 담로다. 이것도 근데 문제는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 문화재 문제인데요. 일단, 나는 문제 보기를 뭘 보고 찾았냐면은, 20이 담로 보고 찾았어. 이건 백제 문화재를 고르란 얘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은 돌사자상인데, 이거는 발의 거고, 2번은 금동 영가명,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는 고구려 거. 3번이 백제 대가야 금관이죠. 아니야,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백제 금관. 4번이 이제 대가야 금관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동관이라고 하고, 5번은 천마도. 이게 천마총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9번에 보면은, 자, 9번에 뭐 신라 불교라고 나있는데, 이거 한국사 불교 문제예요. 자, 먼저 볼게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볼게요. 자, 제1강, 원강. 원강은 세속 5개죠. 보기로 할게요. 제2강, 자자. 황룡사 9층 목탑을 했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제3강, 원효 나오네요. 원효. 원효 나오면 대승기신론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제4강은 의상. 의상은 영주의 부석사를 파견했다는 거. 제5강은 도선대사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남북 공동 발굴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철원에 있고, 뭐 문제 포인트는 얘가 나오네요. 태봉. 그러면 태봉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이거 왜 이러나? 지금 태봉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네요. 태봉 나오는 걸 보니까 후 삼국시대 문제. 후 삼국시대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1번. 후당과 5월의 관리를 파견했다. 이거 나오면은 후 고구려. 2번. 내가 이거 광평성 나오면은 내가 후 고구려, 아니, 후 고구려. 그 다음에 마진, 태봉. 이렇게 고르라고 했죠. 광평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후 고구려 시대 중앙관제예요. 3번 1, 2차 전투. 후 백제의 마지막 전투. 그 다음에 이 전투를 통해서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4번은 계백요소 정계 나오면 이것도 왕건. 5번은 장보고.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에 보면은 고려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시대 문제인가 봐요. 25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왕이 선정 전에 남문에 있고 뭐 해서 약 9개 성이 나오네요. 구성 나오면은 윤관의 동북 구성이죠. 그러면 이거를 골라야 되는 시기가 어디냐? 귀주대첩, 별무반 다음에 여기죠. 정답은 나인데,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 숙종 때 잠깐 이제 윤관의 잠깐 행보를 잠깐 보면, 먼저 숙종 때 이때 당시에 별무반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랑 세트로 이제 이 당시에 다양한 화폐가 나오고, 그럼 이때 당시 의천대사가 이때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종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북 구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최충의 최충이 이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양홍고 설치한 시기가 다 이때예요.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양홍고인가? 양홍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자겸이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동북 구성을, 자,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되는데, 양형고네요. 자, 먼저 동북 구성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건국되죠. 그 다음에 금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이 4대 관계를 수락하게 되죠. 이자겸이 4대 관계를 수락하게 되고, 이자겸이 4대 관계 수락하고 나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신정변, 이런 식으로 요 시기예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지금 보면 단재 신채호니까 현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에서 이제 묘청이 승리를 했으면 이제 조선의 역사가 4대 관계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거와 관련 있는 걸 골라보자. 정답은 3번이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 강사들이 대다수가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100%. 근데 이거는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만 맞출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죠. 나는 이거 뭘 보냐면 고려시대 전시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전시관. 아니면은 고려시대 토지제도라던가. 자, 볼게요. 가봅시다. 가에 보면 경종 때 실시한 토지제도. 내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고 그랬지. 역시 개경. 역시 시정전시과죠. 역시 개경. 이 시정전시과고, 나는 뭐냐면 이제 공양왕 때 실시한 과전법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한 개씩 풀어봅시다. 자, 먼저 한 개씩 풀어보면, 이 시전전시과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처음으로 전시과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전시과라는 뜻은 뭐냐면, 전이라는 건 전지, 토지, 시라는 건 시지, 시지라는 건 나무를 벨 수 있는 거, 여기에 과라는 건 18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시과는 18관등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시과는. 이때 당시에 전시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인품을 대비해서 한 건데요. 잠시 좀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직과 현직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인품을 반영했어요. 인품 반영한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국의 적 토지에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전국도 토지라는 거는 이제 수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과전법은 일단은 여기 당시 급진 사대부였던 조중과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자고 했고, 과전법의 주요 내용은 일단은 그 관리들의 현 관리들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재분배를 일단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 현 관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권문세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 수조권을
부여하는데 이 수조권도 정해져 있어요. 수확량의 10분의 1 10분의 1을 10분의 1로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면 일단 좀 찾아볼까요?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3번에 보면 지금 몇 번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거 리을도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왜 2번 이게 있네. 이게 요거를 보기를 잘못 봤네. 정답은 2번 맞아요. 이게 가가 돼야 되지 맞는데 난 이게 이 말도 맞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보고 있었지? 제가 보기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가 보기를 잘못 봤습니다. 잠시 좀 학생들한테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고려시대에 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고려시대 토지 제도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먼저 1번은 첫 번째는 이제 역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분전은 누구냐면은 태조 왕건이 이제 실시한 제도인데요. 이게 난 이 제도가 너무 재밌더라. 이게 약간 뭐냐면은 이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토지를 지급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토지를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토지는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땐 수조권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내가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 토지 지급한 이건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건 농공행상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전시과인데요. 이제 시정전시과는 이제 이게 경종 때 이제 실시한 법인데, 이 경종이 말년에 정신 차리고 이제 했을 때인데, 이때 당시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지급의 기준이 뭐냐면 인품에 따라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내가 찾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18관등이라는 거, 이거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18관등은 나중이고, 나도 이거 매번 헷갈린다. 지급을 하고, 여기 전국적 토지, 전국적 토지에 일단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역시 개경 3번 개정전시과. 이거는 목종 때, 이 목종 때 이때 목종은 약간 상태가 외롱이었는데, 목종 때 이때 당시 실시한 거는 이제 현직, 아니 이제 현직이 아니고 18관등만 제를 도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군인전 지급, 요거. 그 다음에 역시 개경 경정전시과. 이때부터는 이제 현직.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 요걸로 많이 헷갈리는, 과전법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과전법은 설명 안 할게요. 다만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당황했어요 내가, 이거 보기를 틀려가지고. 14번 볼게요. 14번 14번에 나는 뭘 보고 찾았냐면 노국공주를 보고 찾았는데, 이 노국공주를 보면 14번에 노국공주라고 나와있는데, 노국공주는 고려 후기. 자, 그러면 이건 공민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과전법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수신전하고 슐량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좀 누가 들어와 계신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답을 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거는 슐향전인가 모르겠다. 슐향전인가 모르겠다. 이 슐향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관리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주는 거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보면 그래도 내가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국자감 칠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 예종 때 실시한 거고, 2번에 광군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게 광종 때, 이거 광종 때가 아니고 정종 때, 이거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3번에 보면 정방이라고 나오는데 정방은 최후, 이거는 공민왕 때 폐지되죠. 그럼 정답은 3번이네. 3번. 그 다음에 4번 쌍기 나오면은 광종. 그 다음에 5번 12목의 지방 어간을 확인했다. 이거는 성종.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꼭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꼭 합격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험을 응시를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자, 15번 볼게요. 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것이다. 이거 넘길까요? 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 그럼 볼게요. 15번.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곳이다. 고려전기 석탑. 고려전기 석탑 나오면 이것만 찍으세요. 고려전기 석탑 나오면은 평창에 있는 그 원각,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몇 번 하고 있어요? 15번. 정답은 1번이에요. 나 고려전기 나오면 무조건 이게 고려시대 문화재 문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월정사 팔각 9층탑 이렇게 찍으면 되고, 2번은 뭐냐면 2번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근데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했죠. 3번 모르면 이민 가야 되고, 4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15번은 내가 알기로 이거 안동에 있는 걸 거야. 아마 통일신라 시대 건데, 이게 아마 법흥사지 이게 7층 전탑. 이 전탑이라는 게 뭐냐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걸 전탑이라는데, 이건 아마 안동에 있는 걸 거예요. 나는 가본 적이 있어 봤는데 이게 철길 옆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걸 평저탑이라고 하죠. 평저탑. 오, 잘하시네. 합격하시겠는데? 16번 볼게요. 솔직히 나 16번 잘 안 가르치는데, 16번 왜 안 가르치냐면은 그 16번을 보면 그 한국사 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불교 문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국사 불교를 내가 공부하라고 무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보면, 자, 이거 한국사 불교 문제. 말 나온 김에 한국사 불교를 좀 해볼게요. 한국사 불교. 자, 먼저 한국사 불교를 잠깐 해보면, 일단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생각나는 스님은 1번 이차돈. 이 사람이 법흥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2번이 이제 진흥왕 때, 일단 누가 있냐면, 원강대사, 세속 5개. 이때 당시에 이제 누가 있냐면 진흥왕.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자장. 이 사람이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한 사람이 선덕여왕. 그리고 이 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했어.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내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 수나라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수나라가 공격하게, 이제 수나라 보고 좀 공격해 달라고 이때 당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살수대처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스님이 뭐 원효 의상 아닐까? 원효 의상은 너무 많으니까 패스할게요. 원효 의상은 너무 많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문무왕 때, 문무왕하고 이제 신문왕 때 활동했던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해초,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도선대사,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설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균여라는 스님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려시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화엄종을 강화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8번이 의천. 근데 이제 의천하면 그냥 이거 많이 찍어요, 학생들. 의천하면 이 사람이 숙종하고 예종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 나오면은 그냥 교장 많이 찍어요. 교장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틀리는데 은결, 요거 진짜 많이 찍어요. 엄청 잘하시네. 합격하시겠는데? 9번. 그 다음에 진울 나오면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정권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사, 결사 뭐 이런 거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야?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요새. 요런 사람들이죠. 요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울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강진에 있었는데, 이 강진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강진이 정약용 유배지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문제도 나와 있잖아요. 100년사에서 결사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면은, 무학대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성계에게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한양을 수도로 이제 정할 것을 얘기를 했고, 12번이 이제 사명대사 이런 분들은 보우, 시험에 이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우라는 사람은 이제 문종왕후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13번은 이제 누구냐면은 사명대사, 이 사람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그다음 14번, 그 다음에 나오는 스님은 마땅히 없어서, 그 다음에 한용운, 님의 침묵 하신 분,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 더 있네. 하다 보니까 미련 스님도 계시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할까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 자, 왕의 제2기간이다. 지금 보면 이걸 궁궐을 옮겨서 정각의 이름을 짓고 뭘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궁궐을 옮기고 신하가 왕이 살 곳에 이름을 정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정도전. 그럼 이때부터 이제 조선 전기인데, 1번에 보면은 집현전을 설립했다. 이거 나오면은 누구지? 세종대왕. 2번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태종. 3번 호패법 태종. 4번 국가의례를 만들었다. 국가의례를 정비한 국가의례를 만들었다. 이거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국가의례. 성종. 신숙주가 했구나. 신숙주. 5번은 당백전 흥선대원군. 신숙주. 학생들, 이 신숙주라는 사람은 훈구파입니다. 훈구파.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외교관, 이 사람 주로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외교관 출신이라서 역관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18번. 이것도 고려시대 문제네. 고려시대 사회 문제인데 이건 빈민구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1번부터 볼게요. 자, 봅시다. 18번에 자, 18번 1번 상평창 고려 성종, 2번 해민국. 학생들 해민국은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어요. 3번 구황장료, 구황찬료. 이거는 명종 때. 그러니까 명종 이걸로 세트로 나오는 게 을사사화, 을묘외변, 임꺽정 이렇게 세트로 나오지. 그 다음에 4번 동서대비원 고려정종. 학생들 동서대비원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이거 조선시대도 동서대비원 나와요. 다음에 5번에 보면 제2보 나오면은 광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다가 좀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오신 유생님은 되게 잘하시네.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 합격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약간 공무원 준비생 같아. 자, 19번. 솔직히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19번을 좀 볼까요? 선생님 잘하시네, 그래도. 이거 세종 때네요. 조선 전기고.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보면은 갑인자가 주로 되었다. 그 다음에 2번 비격진천내. 그 다음에 3번 거중기.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4번 뭐 동국지도. 5번은 동의수세보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한 개씩 해봅시다. 1번이 세종대왕이죠. 정답은 1번인데, 세종 글씨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들 갑인자가 있고, 전기과 한전. 한전에서도 한국과 능력 검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전 관련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진짜 한전 들어가면 꿈의 직장이죠. 그 학생들 글씨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글씨체 중에 어떤 글씨체가 있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개미자가 있고 한 개가 갑인자가 있어요.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 2번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한테 비격진천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장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선조시대 때 이 사람이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원해준 사람이 이제 유성룡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격진천내가, 이거 잠깐 영상을 좀 보여줄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폭파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격진천내. 폭파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 안에 무슨 뭐 날카로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박힌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말
팔찌면 가능하겠는가? 팔찌 두 달이면 가능할 것이. 비격진 졌네. 그 영화 명량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거중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조 때. 4번은 그다음에 동국지도는 영조 때래요. 5번 사상에서는 이게 고종 때 활동했던 이재마라는 사람인데 이게 동이 수세보원이라는 건데 뭐 덩치가 큰 사람은 같은 거라 아마 다른 걸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문헌지도하고 지도하고는 잠깐 다를 거예요. 아마 지도는 그냥 지도만 나와 있을 거고 한자로 얘기하면 문헌이라는 거는 거기에 뭐 이렇게 내용이 섞여 있는 거니까 다를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영조 때 만든 건 맞는데 그 밑에 설명이 들어간 건 문헌일 거고 동국 지도만 들어간 거는 아마 지도일 거예요. 나도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원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덩치가 큰 사람은 태양인, 덩치가 적은 사람은 태음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나도 좀 적어놔야겠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20번 한 명의 관람 등이 변란을 일으켜 왕이 오른 후 나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 보면 한 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이 내가 정확한 직책명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궁궐에서 말 키우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 권람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세조한테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세조의 책사예요.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키자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단종의 복위 운동을 저지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집현전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시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이시의 난을 이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종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훈구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연산군 때 갑자사화 때 부관 참시 당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세조죠. 정답은 일단 세조인데 사군육진이라고 나오네요. 사군육진 나오면 세종대왕. 대전회통 나오면은 2번. 난 이거 고종이라고 안하고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데 기후약조 나오면은 이제 광해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균여법 나오니까 영조. 5번 직접법 나오니까 이건 세조. 정답은 5번이고 21번 볼게요. 이 책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에 나는 이거 보고 풀었어요. 이게 조선 후기에 문학 동아리예요. 근데 문학 동아리인데 이게 누가 모여서 하는 문학 동아리냐, 이게 중인들이 하는 문학 동아리인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잠깐 이제 중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역관이나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 오늘 얘기하면 의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청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전개하냐면 철종 때 이때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조선시대 신분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냐면 매매와 증여의 그거가 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뭐냐면 노비죠, 노비. 3번은
공장 안에 수공업을 생산을 담당했다. 공장 안에 등록된 거 뭘까? 공장 안? 그냥 모르겠는데 장인 아닐까? 4번 이게 천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인인데 대우가 천민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조졸, 그 다음에 수lum군, 그 다음에 철간, 생산관인가? 생선관, 그 다음에 목자관, 봉화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척.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화척이죠, 화척. 화척이 뭐냐면은, 오늘 도축이죠, 도축. 백정이죠. 조졸이라는 건 뭐냐면은, 뱃사공. 수lum군이라는 거는 무덤 지키는 거. 생선관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물고기 잡는 거? 목자관이라는 거는, 목축인? 뭐 이런 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더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5번에 관직의 진출을 없애달라는 소총. 정답은 5번이고. 22번. 22번 좀 쉬운데. 정선인데요. 학생들 정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조선 후기 이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이런 건 쉽죠?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이거 영통골 입구도? 영통골 입구도? 이게 누구냐면 강세황. 3번은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가 아니고 목류도원도. 이거 안견. 이거 좀 설명을, 이 목류도원도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목류도원도 볼게요. 목류도원도는 세종대왕 때만 이게 그려졌다고 해요. 세종 말년에. 그래서 이 세종 말년에 이 안평대군의 안평대군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의 꿈을 그렸다고 해요. 안견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일본 박물관에 지금 일본에 지금 유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걸 봤어요. 일본 가서 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2006년에 왔었는데 그 해를 마지막으로 지금 못 오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안도. 이 세안도는 김정희 선생님이 그 유배 갔을 때 그린 그림이래요. 제주도에.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이거는 강희안. 이거 언제냐고? 이건 조선 전기. 이거는 조선 후기. 자, 23번. 영조가 세손 때 난 보니까 이거 보고 알겠네. 옥당. 그 다음에 이거 집현전 계승. 이거 보니까 그냥 이건 홍문관에 대한 설명인데, 1번에 보면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이거는 뭐지? 한성부. 고려시대 3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3번은 춘추관, 4번 홍문관. 학생들 홍문관에서 이제 뭐 하냐면은 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경연이라는 걸 해요. 왕과 신하와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서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연은 뭐냐면은 이제 왕세자, 다음 왕을 계승할 사람도 해요. 5번은 뭐냐면 의금부. 이렇게 되겠죠. 자, 24번. (24번에)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인데, 나 뭘 보고 풀었냐면은 소설요.
이때 당시에 이제 한글 소설이 이때 유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잠시 설명 좀 하면 24번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24번 문제는. 조선 후기 이 24번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돼요. 24번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한능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그럼 자, 1번부터 볼게요. 24번 1번부터. 정답 1번인데 옳지 않은 거니까.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을 보면 1번부터 5번, 자기가 보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옆에 적어 보는 거야. 1번까지 다 적어보고 아닌 거를 하나 고르면 돼. 1번은 고려 성종이죠. 그리고 잠깐 말 나온 김에 임경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임경업 장군은 그 병자 호란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 잠깐 좀 이어서 설명을 하면, 호란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호란이 원래는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광해군하고 친했어요. 광해군하고 친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 때문에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인조 반정과 이제 친명 배금 때문에 이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그때 제주도로 유배를 갔거든. 그러면서 광해군이 왜 유배 갔냐고 이렇게 인조한테 따졌는데, 인조가 뭐래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뭐 솔직히 기분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친명 배금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정묘 호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정봉수하고 그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누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정봉수라는 사람이 이제 의병으로 일단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강화도로 인조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병자 호란 때는 이때 당시에 이제 후금이 성장을 하면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누가 활약했냐면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이때 활동을 했어요. 이때 임경업이 활동을 했고, 이제 강화도로에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실패를 했어요, 인조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 남한산성에서 그 유명한 이제 주전론, 주화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론에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화론에는 이제 최명길, 그 다음에 김상헌인가? 이 사람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이제 47일 동안 하게 되죠. 47일 동안. 47일 동안 항쟁을 하다가, 이제 남한산성, 이제 강화도가 함락이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 김상용인가? 맞네. 이 강화도가 함락될 때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순절을 해요. 강화도 지키던 사람인데 이게 강화도를 못 지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조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삼전도에서 이제 굴욕을 겪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정묘호란 때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후금이었고 병자호란 때는 청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제 북벌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학생들 내가 25번까지 하고 쉬려고 했는데, 학생들 내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왜냐면 내가 3시에 애기 잠깐 보러 가야 되거든. 새벽 3시에 애기 보러 가야 돼서 잠깐 그때 좀 쉴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 전기된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역적의 입을 통해 김제남이 영창대군 나오네요. 영창대군 나오면 이제 광해군이죠. 학생들 광해군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정답 1번 아니야? 1번이네. 2번 볼게요. 외척가, 이거 명종. 3번 조의대 제문.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연산군. 그다음에 4번 정여림의 모반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거 선조. 그다음에 5번 이조전란 때문에, 이것도 선조.
근데 25번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광해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붕당 정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붕당 정치. 자, 26번 볼게요.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일이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게 설치가 되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비변사에 대한 거죠. 내가 볼 땐 비변사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승정원이네요. 임진왜란 이후 이거 비변사, 이건 소격서 비변사인데, 잠깐 비변사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 비변사는 이제 원래 기능은 이제 국가 비상시에 설치되는 임시 기구예요. 고려시대 도병마사랑 좀 비슷한 역할인데, 잠깐 좀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 비변사가 먼저 실시된 시기는 이제 중종 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삼포외란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설 기구가 되고, 이제 선조와 인조를 거치면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최고 권력 기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되는데,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혁파가 되죠.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27번. 난 문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백낙신. 이 사람이 탄광오리개 메시거든. 탄광오리개의 약간 축구 선수 중에 인간계가 누구지? 축구 선수 중에 인간계. 약간 탄광오리개 약간 이렇게 쓰나? 벤제마. 그 다음에 조병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거의 탄광오리개 이제 메시인데, 좀 다시 설명을 얘기하면, 백낙신 나오면 진주 농민 봉기동 찍으면 돼요. 그러면 조병갑 나오면은 이제 동학 농민 운동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주 농민 봉기 찍으려면 여기 찍으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27번의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잠깐 세도정치기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해 볼게요. 이게 세도정치기는 이제 순조 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때 당시 권력자는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헌종 때는 이제 풍량 조씨, 헌종 때도,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또다시 안동 김씨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최고 권력 기구는 이제 비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좀 얘기를 하면, 삼정의 문란은 실제로 세도정치기에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때가 더 부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순조부터 볼게요. 순조 때 먼저 보면, 순조 때 이제 신유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홍경래 난이 있었는데, 잠깐 홍경래 난을 얘기를 하면, 이 서북인들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광산에 대한 과도한 이제 세금, 그 다음에
이 홍경래 하면은 일단 정주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평서대원수라고도 지칭을 했어요. 근데 평서대원수는 본인한테 평서대원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요거 농민봉기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공로비가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헌종은 설명 안 할게요. 헌종은 마땅히 나올 게 없고, 철종을 바로 가서, 철종은 이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글을 모르는 왕이고, 이제 진주 농민봉기가 있었고,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갑자기 생각났다. 박규수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삼정 이정청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동학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것이 당시 세도 정치기의 분위기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볼까요? 정묘년의 맹약을 28번은 조선 후기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인데, 나는 가를 뭘 보고 알았냐면은 정묘년의 맹약이라고 나있잖아. 그러면 정묘년의 맹약이라는 건 정묘호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잠깐 설명을 하면, 정묘호란 때 인조가 이때 그래 우리 형제의 맹약을 맺자, 그래서 형을 후궁으로 모시고 아우를 동생을 조선으로 하기로 하는 맹약을 맺었어요. 근데 인조가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어영청, 충영청, 수어청 이런 군대들을 막 양성을 이때 막 하기 시작을 이제 만들려는 계획을 막 세워요. 남한산성에 군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당시에 이제 후금이 비판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러한 상소들이 이제 올라온 거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넘어가서 나에 보면은 백두산에 뭘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백두산 정계비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숙종 때죠. 요거는 인조 때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무엇이냐, 이런 문제인데, 잠깐 숙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말 나온 김에 숙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숙종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황국이죠. 황국. 첫 번째가 경기갑, 경신황국. 경신황국이 뭐냐면 허적의 깝침. 그래서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때 분열이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묘호란 끝나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정묘호란이라 했어요. 그냥 노론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기갑, 기사황국이 있는데, 기사황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녀가 좋아요. 여기서 그녀라는 건 이제 장희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장희빈이 남인 쪽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남인, 이제 누구야, 인현왕후는 이때 당시에 서인 사람이었는데, 인현왕후가 축출이 되고, 예,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원세자로 이제 책봉이 되는데, 이 원세자가 누구냐, 이 원세자가 이제 경종이죠. 경종. 근데 이거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송시열이 반대를 했고, 이 반대를 해서 그 결과 이제 사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갑, 갑술황국. 이제 그녀가 싫어요. 이제 숙빈 채씨가 좋아요. 여기서 숙빈 채씨는 이제 어디 계열이냐면 이제 서인 쪽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송시열이 복원되죠. 그래서 복원된다는 것은 과거의 관직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자. 1번 조총부대가 러시아랑 교전을 했다. 1번에 이건 효종, 나선정벌이죠. 2번 강홍님 나오면은 무조건 2, 3 찍으라 했죠. 광해군. 그 다음에 3번 후금이 이과르, 정봉수하고 이립이구나. 이건 병자호란. 5번은 훈련도감인데요. 잠깐 훈련도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요거는 훈련도감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훈련도감 볼게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와 합작하여 만든 부대예요. 이거를 만들자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 유성룡인데, 이제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상비군이고 동시에 직업군이에요. 그 다음에 5군형 중 하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4번 병자호란. 요거 정묘호란. 이렇게 되겠네. 고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정답은 28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볼게요. 29번. 자, 학생들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서 실학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많이 또 아니다. 2명 들어와 있는데 뭐.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좀 이 얘기를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좀 내가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이제 치러 가면 10시 20분부터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제 내가 시험을 친 거를 좀 얘기를 잠깐 하면, 나는 초급, 중급, 고급을 다 쳐봤는데 일단 초급은 너무 산뜻했어.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뭐 반이 학부모들이야. 학부모. 시험 치다 보면은 선생님 배 아파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없어요 하면서 막 하하호호 하는 뭐 이런 분위기야. 여러분 초급,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은 초급 칠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치러 가면 일단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없어서 쫓겨나는 분들 나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 수성 사인펜, 수성펜. 그 다음에 가능하면 또 수정 테이프, 이것도 가져가면 좋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서 공부해야 될 게,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장을 도착하자마자 처음부터 구석기부터 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뭘부터 봐야 되냐면, 이거 여러 나라의 성장, 옥저, 부여, 통일, 여기에서 뭐 나오는지 요거랑, 그 다음에 삼국시대 문화재 문제. 문화재는 이제 눈으로 익혀야 되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붕당정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붕당정치 전개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 이제 실학. 실학은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실학을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위주로 얘기할게요. 독립군 정제도. 아니, 그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리한 것 중에, 이제 현대사 대통령 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들 보고 시험 치러 가라면 요거부터, 요런 걸 위주로 보라고 하지.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처음에 시험장 가가지고 구석기부터 또 피고, 막 처음부터 삼국시대 왕들 막 순서 막 외우고 있고 이러면은 미안한데 그 짧은 시간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실학을 볼게요. 자, 실학. 29번 실학인데, 실학을 보면 이제 북학이가 나오는데, 북학이가 나오면 이제 박제가죠. 자, 박제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양반전 나왔네요. 이건 박지원. 2번 볼까요? 2번에 보면은 진흥왕 순수비, 김정희. 이 사람은 박제가의 제자입니다, 제자. 3번. 3번이네. 박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이 사람은 이제 규장각에서 근무했고, 규장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검사관이라고 합니다. 4번. 4번에 보면 한전론을 제시한 사람은 우석, 유수원. 이런 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건 답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보도록 할게요. 근대사. 여기서부터 지금 30번, 보통 30번쯤 오면 근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공기업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1급을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군무원 하시는 학생들은 3급,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하실 분들은 2급, 이렇게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급, 2급, 3급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3급을 따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수업할 때 애들 보고는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되도록이면 1급 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1급 따라고 하냐면은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용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기업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1급을 따라고 많이 해요. 자, 이제 근대사 볼게요. 근대사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거 나 양원수 보고 풀었는데, 양원수 장군 나오면은 이제 뭘 보면 되냐. 병인 양요죠.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러시아 전령도 나왔네요.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 외교장각 도서는 프랑스, 디귿은 어제연, 미국, 리은은 병인 박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잠깐 좀 이제 근대사를 공부하면 이제 근대사와 관련된 이제 외국을 많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내 설명 안 할게요. 자, 먼저 프랑스부터 설명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이때 당시에 이제 양원수 장군이 활약했고, 이때 당시에 외교장각 도서, 그 다음에 외교장각 도서 하면 이제 여기 또 알아야 되는 게 KTX 협상권, 이때 나왔었고, KTX 협상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인가 이 KTX 깔 때 이 우리나라가 이 기차랑 이게 철로랑 연결하는 기술력이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이 기술력을 프랑스가 다 줄게, 외교장각 도서도 다 줄게, 다만 기차는 프랑스 걸 써라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걸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KTX를 탈 때마다 돈이 프랑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KTX 협상권에 이게 나왔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영구 임대 방법으로 이제 회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외국 중에 가장 늦게 이제 수교한 나라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볼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슨 조약이 있었는데, 조로 조약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갑신정변 이후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맺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야, 이것 때문에 이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생각나는 게 아간 파천이 있고, 이때 이 아간 파천했을 시기에 이제 미국에게 이제 운산 관광이 가는 거예요. 운산 관광. 광산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지만 이제 실패를 하죠. 이제 그 독립협회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이때 맺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나오면 자, 한능검 칠 때 무조건 최애국 나오면 미국 찍으세요. 그 이후에 최애국은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이렇게 다 가지는데, 그냥 한능검은 최애국 나오면 무조건 미국 찍으세요. 다음에 운산광산, 여기 노터치, 이게 노다지가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운산광산이 잠시만요. 뭐 좀 보여주려고. 지난번에 한능검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운산관광이라고 혹시 보여요? 여기 근처에 보면 여기 운산관광, 이거 나오면 무조건 아간파천 찍어요. 이 시기가 아간파천 시기인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이 운산관광이 당시에 제일 큰 광산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광산에서 미국이 돈을 캐갔는데, 금을 캐갔는데, 이 금을 캐갈 때 조선 사람들이 캤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노터치 하다가 이게 오늘날 노다지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국 했고,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나라 없나? 미국 이거만 안 되나? 영국은 뭐 거문도밖에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 맞나? 31번 31번 이번 경성사변은 문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김홍집에게 정권을 주었다. 자, 볼게요. 31번에 보면은 그 학생들 여기서 이제 틀릴 수 있는, 내가 이걸 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뭐에서 많이 틀렸냐면 여기서 많이 틀렸더라고. 일본 공간을 신축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신축을 이제 이모군란으로 아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것도 실제로 맞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뭘 보고 찾았냐. 일단 이번에 나는 그 뭐지, 이노우의 가오를 보고 찾았는데, 이건 나는 약간 이거 갑신정변이라고 알았는데, 잠깐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줘야겠다. 이걸 뭘 보고, 나는 갑신정변이라는 거 이노우의 카오를 보고 찾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보고 찾을 수가 있을까? 31번은 여기 푸신 학생은 뭘 보고 찾았어요? 혹시? 이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공부해보는, 이목을
아, 방법이다, 방법.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일본 군 주둔 나오면은 이건 이모군란이고, 일본 공관 신축 나오면은 이건 그냥 갑신전멸 이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해도 되긴 되겠다. 그럼 1번부터 일단 볼까? 1번. 1번에 보면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거는 이제 여흥민씨 정권 때, 이거는 한 1800, 한 70년대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81년이구나. 81년. 그 다음에 2번, 수신사. 여기서 보면 김기수 수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화도 조약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또 간 거야. 그게 이제 1차 수신사가 되는 거고. 3번은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졌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잠깐 공무원식으로 할게요. 여흥민씨 정권의 그 최고 권력 기구였어요. 그다음에 5번이 갑신정변. 이렇게 보면 되겠죠. 32번. 자, 32번 볼게요. 32번에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일단 32번은 잠시 방송을 끊을게요. 내가 지금 아기를 다시 또 케어하러 가야 돼서 잠깐 아기 케어했다가